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며칠 전에 그 일주일도 훨씬 전에 그 댓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동네에서 공부방인가 뭐 교습소인가 이렇게 작게 하고 있으신 분인데, 그러니까 뭐 동네 애들 이제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. 그런데 큰 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했던 꽤 또 동네 애들 사이에서는 좀 공부를 잘하는 이제 그런 애가 들어온다고, 예, 그런 애가 들어왔는지 온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, 그 애가 큰 학원에서는 뭐 한 번에 뭐 50단어, 100단어 혹은 200단어 이렇게 외웠다 뭐 이러면서 그런 말을 하니까 그 선생님이 나는 도대체 몇 개를 그러면 얘를 외우게 해야 하는지 이제 그게 걱정이 되셔가지고 제 영상에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, 선생님께 이렇게 저는 조언을 해 드리겠어요. 이 큰 학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케팅을 잘합니다. 그리고 쇼오프를 굉장히 잘해요. 마케팅을 잘하고,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학생을 충족시킨다고 하기보다는 어머니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, 그래서 모든 것을 마케팅에 이용하는데, 큰 학원, 좀 이름 있는 큰 학원에서 마케팅으로 쓰는 게 바로 애들 단어 외우기죠. 예, 애들 단어 외우기예요. 단어를 아주 많이 외우게 이제 빡세게 이제 숙제를 내줘가지고, 정말 그 옛날에 제가 있었던 그 대치동의 그 큰 학원에서는 이렇게 학원 창문을 이렇게 열어보잖아요. 그러면 애들이 이제 그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학원을 이제 오잖아요. 그럼 애들이 그 길을 걸어오면서 다들 뭘 보고 있냐면 그 학원에서 내준 단어를 외우느라고 버스 안에서도 단어를 외우고, 지하철 안에서도 단어를 외우고, 걸어오면서도 단어를 외우고, 그게 이제 진 풍경이 된 거죠. 그게.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, 이게 단어 숙제를 너무나 많이 외워오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걸어오면서도 다 단어를 외우는 그런 진 풍경이 펼쳐지니까 그게 벌써 하나의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와, 저 학원 다니는 애들은 아주 그냥 단어를 그냥 그렇게 열심히 외워. 근데 열심히 외울 수밖에 없는 게 단어 시험에서 이제 그 통과를 못하면 다시 재시험을 보고 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단어를 안 외워오면 시험을 보고 너는 왜 이렇게 단어를 못 외워왔냐 이렇게 혼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, 혼내지는 않지만 그 단어 시험을 다시 재시험을 봐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설 때까지 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그 학원을 다니는 한 단어를 안 외우고는 다닐 수가 없는 그런 거죠. 예, 그래서 이제 학원의 시스템이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그 학원을 다니는 애들은 그렇게 단어를 죽자 살자 이렇게 외우는,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. 그게 아주 마케팅이 아주 잘 된 거예요. 그래서 그 학원만 다니면 애들이 그렇게 단어를 외워대니까 이제 그 아무것도 뭐 선생이 아주 뭐 잘 가르치는 선생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교육의 신념이 엄청난 것도 아니고, 그냥 그 단어 시험을 좀 많이, 단어 숙제를 많이 내줬을 뿐인데, 결국은 이제 그 학원이 부흥하는, 그리고 확실히 무식하게 단어를 많이 외우면 그게 또 머리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애들은요, 단어력이 없는 애들보다는 단어를 아주 많이 외워둔 애들이 확실히 또 잘할 수밖에 없어요. 잘하기는 잘해요. 물론 거기에 단어에 뭐 문법에 뭐 듣기에 여러 가지가 첨부되어야 되겠지만, 내가 갖고 있는 재료가 거의 없는 애랑 그래도 이걸 어떻게 싸울지는 나는 모르는데 그래도 내가 아는 단어의 숫자는 많은 애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큰 학원들이 이제 단어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큰 학원들은 이제 매일 오는
학원은 거의 없어요. 매일 오질 않아요. 그러니까 주 2회, 많아봤자 주 3회인 거예요. 그래서 뭐 초등학생인 경우는 30에서 50단어를 처음으로 나갑니다. 그리고 뭐 중고등학생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유닛 1에 한 30단어 정도 있으면 그거 한 2개 아니면 3개 정도? 그러니까 한 90개 정도? 맞아요. 일주일에 한 2번 오는데 한 번 올 때 한 90개 정도 뭐 외워오는 그런 스타일이죠. 그런데 이게 왜 애들이 100개, 200개씩 외우는 것처럼 말이 잘못되었냐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외우고 가잖아요.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그 단어를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. 다 까먹기도 하고 이러니까 다시 반복이라는 걸 합니다. 앞으로 가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가 30개씩 외웠어? 끝까지 갔어.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그때서부터는 한 80개 정도씩 외워오는 거예요. 그런데 맨 처음에 단어 시험을 봤을 때는 만약에 30개를 외워와라 하면 30개를 다 보는 거예요, 시험을. 그런데 두 번째 다시 반복을 해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한 80개씩 외워와라. 한번 외웠던 단어니까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시험은 80개를 보지는 않습니다. 왜냐면 단어 시험 보는데 그거 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. 그러지 않고 80개를 외워와도 한 시험에 나오는 단어는 한 30개 정도로 이거를 추려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.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얘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있죠. 왜냐하면 애들이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단어를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. 그냥 다 외웠는데 시험에서 뭐 80개를 외웠는데 시험은 30개를 외웠다. 그거 다 맞은 거는 거의 다 맞은 애라면 거의 다 완벽하게 외운 애라는 거죠. 그런 식으로 해서 서너 번 반복을 하게 돼요. 서너 번. 그럼 80개까지 쭉 갔어. 그러면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150개를 외워와라.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모든 아이들이 이걸 한 번, 두 번 이렇게 외워본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외울 때는 벌써 반 이상을 아는 거니까. 그러니까 뭐 150단어라도 외워올 수가 있는 거예요. 뭐 서너 번 반복해 보면. 그런데 이제 학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죠. 그리고 그 학원을 다니는 애들도 외부에 그 학원을 안 다니는 애들에게는 의시되느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3번 반복했을 때 우리는 150개의 단어 시험을 본다, 단어를 외운다,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몇 번 반복했을 때 이렇게 단어 시험을 본다,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학원에 대해서 모르는 애들한테는 우리 학원은 한 번에 150개씩 단어를 봐,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벌써 그 학원에 다니는 애하고 안 다니는 엄마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? 와, 우리 애는 하루에 10단어 외우기도 힘든데 쟤는 150개씩 단어 시험을 본대. 와, 그럼 뭐야? 15배잖아. 근데 알고 봤더니 이 10단어씩 외우는 애는 매일 가는 학원을 다니는 거고, 매일 가는 학원을 다니는 거고, 얘는 일주일에 한 2번 가는 학원을 다니는 건데, 아무튼 이게 그냥 말하는 쪽에서는 마케팅 겸 약간 부풀려서 이제 말을 하는 거고, 이제 밖에서 듣는 입장에서는 와, 우리 자식은 10단어 외우는데 저기 학원 다니는 자식은 한 번에 150개 외운다. 뭐지? 이렇게 돼버리니까 벌써 이게 저 학원 다녀야 되지 않나?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.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. 그것도 하나의 이제 마케팅이라고요. 요런 점을 좀 잘 알아두시고,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뭐 저 큰 학원에서는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뭐 이렇게 해요,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는 그 뭐 큰 학원에서 어쨌다 저쨌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은 결국은 그 학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나온 거잖아요. 그리고 그 큰 학원의 수강료는 비쌉니다. 적어도 2.5배 이상은 주고 다녔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학원을 한 몇 달 다니면서 재정적으로 뭐 후달렸던지
아니면 그 애가 그 시스템에 적응을 못했던지 그래서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동네 학원 왔는데 자꾸만 이제 비교를 해서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. 그러면 그 학원 다니지 왜 여기 나왔나요? 여기 왔나요? 뭐 이렇게 왜 그 학원 얘기를 하면서 이 학원을 다닐 이유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? 그럼 그 학원을 쭉 다녔으면 됐지. 이게 정말 아이러니라는 말이죠.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이곳에서 초창기 때 또 초창기에는 또 열심히 해보려는 그런 게 많잖아요. 그런데 아주 의시되면서 알고 봤더니 대치동도 아니고 저기 뭐 용인 어디에 있는 제가 예전에 다녔던 일했던 그 학원에서 그것도 내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가장 밑단계 그러니까는 5단계 중에 가장 밑 레벨 정도를 그것도 한 2달 다닌 어떤 학생이 있었어. 그런데 여길 들어오면서 뭐 단어를 뭐 많이 외워야 된다니 뭐 그 학원에서는 몇 개를 외웠다니 뭐 이런 말을 해서 나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? 그러면 단어를 그렇게 외워와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험을 봤죠. 그런데 웬걸 한 달을 못 외워오더라고요. 한 달이 지나니까 이게 뭐 한 100개 외워오면 뭐해? 거기에 30개도 안 맞는데. 그래서 이런 걸 계속 유지를 할 이유가 있어? 이러면서 단어를 확 줄여버렸단 말이에요. 그랬더니 이제 존심이 상한 거죠. 근데 어떻게 애가 뭐 잘 하지를 않는데,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학원을 한 2달 다녔나? 뭐 그 정도의 아이였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그런 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류의 아이가 오면 별로 달갑게 이렇게 달갑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결론은 그 학원이 좋으면 계속 그 학원을 다니면 되잖아. 왜 그 학원보다 훨씬 싼 동네 학원을 찾아와 가지고는 그 학원을 타령을 하고 그러냐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대치동 그 큰 학원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었지만, 그리고 저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절대적으로 그때와 지금 절대적으로 애들을 가르치는 게 똑같지는 않습니다. 저의 목표는 어느 학원에서 제가 일을 하건 저의 목표는 이거예요. 여기는 이 정도 내는데 돈이 아깝지가 않다. 돈값 이상은 한다. 저는 돈값 이상만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왜 돈이 반 이상이 줄어졌는데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10만원 받고 100만원어치를 해주냐고요. 왜 20만원을 받고 100만원어치를 해주기를 기대를 하냐고요. 20만원 받고 20만원어치, 20만원이 아깝질 않네, 이 정도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야 뭐 애가 뭐 빠지고 그러면 또 토요일 일요일에도 뭐 보충을 하고 난리를 쳤죠. 근데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날 결코 보충이나 이런 걸 하질 않아요. 보통 때 그냥 나와서 더 하고 가면 되는 거지. 왜 그거 갖다가 시간을 토요일 일요일에 또 4시간을 또 갈아 넣어서 또 애들을 또 가르쳐야 되냐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학생들이나 그런 태도의 엄마들을 보면 왜 거기에 계속 붙어 있으면 되지, 뭐 여기를 나와서 여기를 와서 뭐 예전에 큰 학원 다녔을 때는 이랬다 저랬다 뭐 이렇게 말들이 많냐고요. 그 학원 가면 되잖아요. 근데 본인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거기를 나와서 다녔으면 이 학원 원장 아니면 선생님, 원장님 들의 말을 존중하면서, 아니 어련히 잘 해줄까봐 그렇잖아요. 새로 들어왔는데 그냥 조용히나 있으면 어련히 그 선생님들이 잘해줄 텐데, 그걸 잘하지도 못하는 애가, 그렇다고 뭐 전교 1, 2등 하는 애도 아니면서 전교권에서 노는 애도 아니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, 이 학원은 벌써 내가 가르치는 학원은 벌써 얘보다 훨씬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이 많이 다니는데 걔네도 그냥 찍소리 안 하고
다니는데 뭘 다른 학원에서 와가지고 저 학원에서는 뭐 뭘 했네 저쨌네 하면은 이 선생님이 기분이 좋을까요? 아무튼 예, 그래서 단어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합니다. 그래서 근데 그런 종류의 애가 너무나 또 못할 수가 있어요. 한 달 정도는 겨우겨우 막 하는데 나중에는 왜 걔도 그 학원에서 이게 힘들어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만약에 그 힘들어서 나온 학원과 비슷한 강도로 이걸 내주면 얘가 오래 다니긴 힘들 거예요. 그런데 오래 다니긴 힘든데 끊으면서도 너무 힘들어서 끊는다는 말은 안 하겠죠. 예, 아무튼 예,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벌써 돈이 2.5배가 줄었는데 왜 이 학원에 와서 동네 학원에 와서 큰 학원에서는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은 예,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. 찍해야 한 몇 달, 뭐 진짜 최장 한 6개월 정도. 예,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지혜롭게 행동을 하시고, 그러니까 이러지는 말라는 거예요. 그 학원에서 한 번에 150단어 외워오기 했어? 알았어. 그러면 너도 이거 150단어 외워와?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. 그리고 그런 학원은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는 학원이고, 내가 지금 가르치는 학원은 매일 나오는 학원이라면 이거는 시스템 자체가, 아니면 커리큘럼 자체가 약간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똘똘한, 여긴 매일 오는 학원이니까 똘똘한 초등생에게는 10단어를 내줍니다. 10단어. 예, 매일매일 똘똘한 초등생에게는 10단어, 그리고 똘똘하지 않은 초등생에게는 5단어를 내주고요. 저도 반복이라는 걸 하는데 끝까지 이제 다 갔잖아요. 그러면은 시험을 볼 때는 이제 한국말을 주고 영어로 쓰기를 하고요.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저도 한 5, 60단어 정도를 이제 시험을 보는데, 그때는 내가 영어를 말하면 그쪽에서는 한국말을 말하게, 그 정도 난이도로 가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또 프랜차이즈 커리큘럼이 엄청나게 반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굳이 뭐 3번, 4번까지 반복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아무튼 요렇게 단어 외워오는 거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그런데 요걸 잘하면 동네에서도 마케팅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다.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상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